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가 지난주 굉장히 롤러코스를 타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래도 나스닥에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다우 쪽에 좀 생채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연유를 받았는지, 이유를 받았는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엇갈린 등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3대 지수는 다우는 0.5% 하락했고 나스닥은 0.6% 상승, S&P 500은 강보합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의 약세는 은행주의 명암이 좀 엇갈려서 그런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웰스파고는 기대치에 부합했지만은 JP모건이나 시티는 기대치에 미달하면서 다우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매 판매도 좀 부진해서 가치주들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9.2%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종,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에너지 업종에서 에너지 업종 전체적으로 한 2% 중반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엑슨모빌이 1.8% 상승, 그 다음에 옥시덴탈이 4% 상승, 마라톤 오일이 4.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도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앱코 테크놀로지라고 있는 반도체 장비 주식인데 4.3% 상승했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5.5% 상승, KLA 덴코가 5.6% 상승, 테러다인이 4% 상승,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6.2% 상승, 그 다음에 램 리서치도 6.2% 상승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하고 윈리조트 카지노 관련 주식들이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마카오가 이제 카지노 기업을 6개를 유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는 14%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윈리조트 같은 경우는 8.6% 급등했습니다. 웰스파고가 3.7% 상승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9% 감소했는데요. 최근 10개월 사이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0.1% 감소했는데 큰 폭으로 못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근접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강력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시기나 횟수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5%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1월 테이퍼링 조기 종료설도 일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CEO는 올해 금리 인상을 최대 7회까지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라고 있는데, 금리 인상폭이 기존의 스텝 바이 스텝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를 넘어 0.5포인트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충격과 공포를 주려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에서는 1월에 탑픽 종목으로 뉴욕 멜론은행과 플러그 파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지금 은행에 도움이 되는데 뉴욕 멜론은행이 이자율에 가장 민감한 곳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러그 파워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제조업체인데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지난 몇 분기는 시장 대비 좀 부진했는데 올해 시장 컨센서스 웃도는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더 축소될 것이지만은 닷컴 버블과 같은 붕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S&P 500의 연말 지수를 5,100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2%에 도달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닷컴 버블과 틀린 이유는 결국엔 닷컴 버블 당시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6%를 초과했고 근데 그 다음에 실질 금리도 4%를 초과했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IT 성장주는 채권보다 매력이 높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증시는 개별 종목 이익률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의 성장 펀더멘탈과 재무 상태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헬스케어 섹터를 선호하고요. IT 섹터 내의 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 네,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올 한 해에 대해서 이런 또 뷰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크게 지수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소매 판매가 좀 안 좋아서 소매주들이 조금 흔들렸고 은행주가 실적의 순이익단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생각보다는 낙폭이 조금 컸다라는 것 외에 어떤 시장 자체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과하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JP모건이 좀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분위기가. JP모건은 이제 컨센서스에 그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결국에는 YOY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실적이 큰 폭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소폭의 성장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 웰스파고는 큰 폭의 YOY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라스킨 전 재무차관 얘기가 주말에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규제가 강화가 될 거다라는 우려감도 좀 같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알려나 네. 그런데 지금 역시 뭐 매파적인 인사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은행권에 대해서 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금융주서부터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데 다우지수는 그동안에 이제 좀 뭐 미리 선반영해서 좀 오른 거에 대해서 지금 되돌림 폭이 좀 나타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CEO가 이 실적 발표하면서 최대 7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조금 피력했는데 이것도 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본인의 입장에서 한 말일까요? 예. 예, 그렇죠. 뭐 그거는 그런데 네. 지금 뭐 손성원 교수도 8회까지 얘기를 8회 했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예. JP모건 CEO도 7회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만약에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2년 그 시장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2년 내에 지금 8번의 금리 인상의 확률은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에 단기적으로 7번, 8번보다는 결국은 네. 2년 내에 8번 정도의 확률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채 금리도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세요. 10년물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뭐 이런 재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네. 일단은 뭐 일단 소폭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이 다시 좀 지금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네네.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뭐 거의 이제 80% 정도로 이제 뭐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3월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조금 뭐 어느 정도 1.9%나 2%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주 후반에 은행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대형주들까지 이번 주에 실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가 되고요. 넷플릭스 나옵니다. 아메리카 당고,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해서 실적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 실적 분위기 감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번 주에, 전문가님? 네. 뭐 일단 좀 전에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넷플릭스는 뭐 이제 4분기 이제 오징어 게임이 그게 이제 반영이 된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고요. 예상대로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주가는 이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은행주는 금융주나 이제 뭐 일단 뭐 가치주나 이런 쪽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은행주는 지금 실적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조금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근데 항공주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컨센에 그냥 비교적으로 그냥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쏘쏘하다. 근데 워낙에 또 요즘에 항공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네. 리오프닝 관련주를 적금 매수 가담해도 되는 시기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혹시나 물을 흐리지 않을까 분위기를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쏘쏘하게 나온다면 크게 실적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에 대한 보고 있고요. 기대감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항공주에 대해서는 섹터는 뭐 계속적으로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데믹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에 이게 또 자신감인 게 구독료를 올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거를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호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구독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신규 가입자 수 늘리는 게 지금 예상치만큼 지금 녹록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가입자 구독료를 인상해가지고 그걸로 좀 만회를 해보려는 거군요. 지금 해보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일단 뭐 지금 가입자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계속적으로 구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에는 뭐 잘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아직 이게 지금 실적이 잡히려면 아직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네. 일단은 뭐 그거는 좀 제 열애로 좀 제쳐두고, 지금 넷플릭스 워낙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조금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진입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밀렸네요, 네. 진짜. 네, 지금 저가 매수 가담해도 되는 시기다? 이런 사인 내시는 거세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정도는 한번 저가면서 가담해 보는 시기로 볼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게 뭐 추세의 상승이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 한 10% 정도의 네.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순중치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시면서 짧게 넷플릭스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 내셨습니다. 카지노주가 또 흐름이 좋았던 게 눈에 띄었는데, 지금 마카오 카지노 관련해서 라이선스 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 카지노주한테는 호재인가 봐요. 굉장히 반응 강하게 나왔어요. 그 두 기업만 그런 거죠. 네. 나머지 카지노주들은 아닌 거고, 결국에는 뭐 축소나 더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한해서 좋았군요. 네, 예, 그냥 예. 그거 두 기업만 좋은 거고, 나머지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는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 두 기업만 이제 개별 기업 뉴스 플로우를 타고 좀 오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지노주 전체를 좋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네, 요거는 지금 좀 미국에서 지금 개별적인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소폭 빠졌지만은 뭐 상당히 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주들도 결국에는 경제 재개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항공주, 카지노주, 그다음에 요즘에 뭐 여행주도 괜찮고, 그런 쪽으로는 조금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까지 같이 커플링을 해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추세 예. 대응도 이제는 괜찮다. 네, 라는 시각이셨어요? 빠르면은 2분기 말이나 뭐 네. 3분기에는 결국 엔데믹으로 갈 거라고 보면은, 주가는 선행한다고 보면은 일정 부분 먼저 반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주 분위기 평정할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인 주간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한 2,900에서 2,900 후반, 한 2,980, 좀 많이 가면 한 3,000 정도로 낮게 보고 보시네요, 있고, 지수치는. 지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그 증거금들이 다시 이제 예수금으로 잡혀서 좀 매수를 하면은 좀 괜찮을 거고, 아니면은 네. 여전히 유동성은 조금 힘든 한 주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900을 좀 바로 깰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네. 좋은 박스권에서 그냥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의 뉴스 플로우를 타고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뭐 반도체주나 이런 거는 또 뭐 개별적으로는 뭐 좋아는 보이는데, 지수가 크게 안 움직인다고 보면은 역시 개별 종목의 중소형주들로 좀 매매를 압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스 일반 청약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눈치 게임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충격파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뭐 그다음에 뭐 주 중반 넘어가면은 일정 부분 좀 회복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어닝 시즌도 감안을 해가지고 전략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피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루두루 봤을 때 어떤 쪽 좋아 보이세요? 뭐 어닝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모멘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소형 개별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교집합 있는 쪽이 어딜까요? 일단은 뭐 어닝 시즌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뭐 SK 하이닉스, 포스코 이 초대형주들만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어닝 시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런 선취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역시 자율주행 쪽이나 결국에는 반도체주,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에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장비주들이 강했던 거는 결국에 TSMC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올해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소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했던 거는 그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역시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더 수익률에서는 지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자율주행 탑픽을 뭐로 보고 계세요? 자율주행 쪽은? 자율주행 탑픽이요? 네.
글쎄 뭐 워낙 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저는 뭐 인포뱅크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뭐 모트렉스 뭐 그다음에 뭐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뭐 어느 종목이 다 낮다고 하기는 보다는 저는 그냥 일정 부분 좀 같이 움직일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뭐 아주 월등하게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또 그렇게 안 와가지고 네. 그나마 시장이 좀 밀릴 때 좀 선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대비 맷집 있는 쪽, 네, 요 정도 정도로만 네. 전략을 확인해 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긴축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를 봐도 그러했고요. 네, 전반적인 종목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일반 청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수급적으로 조금 봉착이 있을 것 같다. 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한된 수급으로 그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고 모멘텀이 있으면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도 움직일지 그 연속성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은 맷집이 조금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